자, 이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이제 한 개 테마입니다. 거의 매번 나오는 파트니까 자,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건지 많이 어려운 건지. 자, 올해 나왔던 거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하는 것 그랬네요. 자, 1번은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 이렇게 나왔는데 여긴 뭐 이미 좀 약간의 저걸 잡아줬네요. 법에서 정한 것을 뭐 해서요? 초과해서 뭘 받기로 했어요? 중개수수료. 그럼 이 중개수수료 받는 것은 마음대로 받는다. 법에 정해놨다. 법에 정해놨다. 그럼 이건 법을 위반한 거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강요법규 위반인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약간의 힌트들이 다 안에 있어요. 사실은 이 객관식은. 자, 2번은 뭐 했던 거죠. 강제집행 면허 목적으로 또 허위의 근저권 설정하는 거. 이건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3번 다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얘기했지 뭐. 자, 비자금 보였죠? 뭐 임치.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5번은 뭐가 보여요? 양도소득세.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이런 건 빨리 하는 거예요. 뭐 하나 40개 중에서 금방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2번 작년에 나왔던 거. 반사회질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걸 모두 고르는 것에서 이제 박스 안에서 들어왔네요. 자, 이건 사실은 이제 변호사가 이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것도 올해도 이제 약간 좀 잘못해가지고 이시청 들어가서 하나 모두 정답으로 하나 들어간 게 있는데,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사실 출제자들이 이런 실수하면 좀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시간을 많이 줘가지고 하나하나 검토하게끔 돼 했다고. 근데 그 하나씩 이 법이라는 게 그래서 그 조금만 신경 안 쓰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살짝 틀리는 게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 판례가 이게 정상적으로 하려면 형사 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 그러면 누구 변호사 얘기겠죠. 변호사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판례가 뭐 거기는 안 나왔지만 변호사 아닌 자가 이런 판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변호사를 써줬어야 좀 정확하게 되는데, 어쨌든 변호사는 형사냐 민사를 따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형사니까 이것은 반사적 행위에 해당 되겠지.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골라내면 안 되겠죠. 그 니은번 읽어보니까 또 나왔네. 뭐 피자금 나온 걸 계속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반사적 행위가 아니다. 자, 이건 보험계약인데 읽어보니까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해서 체결한 상해 보험계약. 보험계약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우연한 사고에 대비해가지고 이건 정상적인 보험계약이지. 아까처럼 여러 개 들어놓고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계약이 아니니까 이건 정상적이죠. 그러면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니은하고 디귿을 찾으면 돼요. 자, 뭐 이런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한 개 테마 잡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사회적 행위 제목만 들어갑시다. 이제 사회적 타당성 파트에서 반사회적 행위를 테마를 보셨고, 교재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나오는 게 부동산 뭐가 보이냐면 이중매매 문제가 생기죠. 자, 이거 뭐 제가 첫날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한 개의 테마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아주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나중에 보더라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니까 3번 보니 뭐라고 돼 있나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옆에 제 몇 조? 104조. 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몇 조? 103조. 바로 그 옆에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반사회적 행위 일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걸로 본다고요. 이것도. 그럼 당연히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결과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예요. 그러면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목을 잘 보면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은 법률행위 한 거야. 그럼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은 좀 나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제3자가 골치가 아파요. 계속 그래서 물어본다고. 제3자를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무효이기 때문에 있다라고 해야지. 제가 원칙은 제가 다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말 좀 들어봐. 그러니까 그냥 원칙을 잡으시라니까. 제가 그래서 보세요. 그 12페이지 보시면 괄호 4번에 효과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자, 절대적 무효로 괄호 속에 선의 제3자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걸 막 섞어놓고서 하는데 그냥 막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효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선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어요. 또 취소한 것도 기본적으로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어야 돼요. 취소도 어차피 무효가 됐으니까. 이원 베이스를 깔아놓고 근데 예외적으로 무효나 취소지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있다니까. 그럼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지. 그럼 그거 외에는 기본적으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셔야 되니까. 되셨어요? 그게 이제 바로 13페이지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13페이지 제목이 큰 제목이 뭐 의사표시야. 의사표시. 우리는 법률행위 당사자를 보시는데 사실 당사자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보셨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을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자,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래도 이게 뭔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의사표시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정상적일 때, 비정상적일 때, 비정상적인 거. 그럼 비정상적인 것은 정상적인 거의 반대니까 정상은 두 가지였죠.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니까 또 뒤집으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거하고 그 다음에 하자가 있는 걸 보셔야 되지. 그래서 자 14페이지를 보세요. 자 14페이지 거기 02번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보는데 이제 일반해가지고 거기 도표식으로 비정상적 의사표시 유형이 나와 있죠. 예, 자 그걸 먼저 체크를 하고 들어갑시다. 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 자 첫 번째는 의사와 표시가 뭐한 거? 불일치한 거. 두 번째는 하자가 있는 거. 예. 왜냐하면 이런 걸 가장 기초적으로 물어본다고 개념 속에서. 그러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거예요? 불일치한 거예요? 일치하는 거죠. 요거하고 나눠졌다니까. 불일치한다면 여기로 들어가야지. 항상 이걸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니까. 구별만 잘해도 그냥 먹고 들어가는 문제들이 한 30-40%는 돼요. 이게 구별만 잘해도. 그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 뭐 또 이렇게 나누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고.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비진위 표시라는 게 있어요. 자 읽을 줄 아시죠? 그 뭔 얘기인지는 모르죠. 그럼 어떻게 쪼개서 보시라니까. B는 안일 B자예요. 진이가 진짜 뭐야? 의사야. 의사 표시. 진짜 의사. 그걸 뭐 했다고요? 표시했다고. 그럼 우리가 의사 표시를 배우는데 의사 표시는 자기의 진짜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근데 비진위 표시는 자기 진짜 의사가 아닌 걸 표시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의사는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 생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살면서 비진위 표시 할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지. 우리가 뭐 선의의 거짓말 뭐 이런 거,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거 한단 말이야.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할 거야? 물어보잖아. 그럼 어떻게 머릿속에서는 그래 알아 다 하지만 아이 그럼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하지. 이래야 가정의 평화가 생긴단 말이야. 이게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비진위 표시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진이 뭐 아닌 의사 표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 배우셔야 돼. 107조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가 있어요. 자, 이것도 표시인데 어떤 표시를 했어요? 허위 표시. 그 허위 표시니까 말 그대로 자기 생각이 아닌 걸 표시했다는 얘기잖아요. 말 뜻에서 다 불일치라는 게 나타난다니까. 자, 근데 여기는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통정이니까 통정은 우리말로 하면은 짰다는 얘기예요. 서로 짜고 가짜에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고. 네. 자, 그 다음에 착오가 나와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개념만 잘 봤을 때 이것은 자기 생각, 진짜 생각이 아닌 걸 표시한 거죠. 이건 상대방하고 짰어요? 짜지 않았어요? 짜지 않고 한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서 거짓말하는 거 쉽게 해서. 자, 이것도 가짜의 표시를 한 거죠. 근데 이것은 상대방하고 뭐하고 짜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의사표시 한 사람이 있겠죠. 그럼 의사표시 한 사람은 요놈 두 개는 자기 생각하고 다른 표시를 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도 결혼한다고 얘기한 것은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걸 알면서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다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봅시다. 뭐예요 이거는? 차고. 자, 역시 여러분들도 살면서 착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착각은 자기 생각하고 지금 표시한 게 좀 안 맞다는 얘기지. 조금 나이 들면은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저 얘기하고, 특히 이제 부모님들 보면, 특히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애들이 많으면 애들은 이제 막 헷갈린다고. 삼순이를 불러야 될 걸 이순이 부르고 막 뭐 하고 막 한다고. 엄마 머릿속에는. 그런데 다 지금 생각하고 지금 표시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그걸 어렵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엄마는 지금 삼순이 부르는 거, 지금 삼순이 부를 것을 이순이 부르는 것을 지금 자기 본인이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다니까. 불일치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차고 그래요. 우리가 거래하다 보면 착각해서 거래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전부 자기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표시를 한 건데, 얘 둘은 의사표시 한 사람이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모르면서, 알면서 하는 거지만 이것은 모르면서 하는 거죠. 이런 걸 지문을 낸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럴 때 구별하시면 돼.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요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쭉 우리가 배우시는 거고.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두 가지인데 이건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사기 뭐에 의해서? 강박. 사기당해서 계약을 하거나, 또는 강박은 협박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의사표시했을 때, 자, 그럼 사기 강박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지 불일치한 의사표시가 아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비진입 표시에 해당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당연한 얘기가 돼요. 그냥 이해할 것도 없고. 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이미 반사회적 행위는 이미 저 멀리 떠난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다시 가기 뭐하니까, 자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봤던 것 중에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정리했죠. 그 중에 7번이 그 얘기예요. 단지 법률행위 성립 과정의 불법적인 방법. 자, 어떤 방법? 강박이 사용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도 협박을 해가지고 법률행위를 하게 된 것은 뭔가 나쁜 짓 같지만, 자, 이건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에요. 이것은 왜? 의사표시 문제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걸 딱딱 구별하면서 공부를 하실 때, 이 얘기가 저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구별하지 않으면 이거 다 나쁜 짓인데, 이건 뭐 선이 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맨날 공부하고서도 헷갈리니까 뭐라고 그래, 이제 어렵다는 거야. 헷갈리니까 본인이 정리를 안 해놓고. 정리만 잘 해놓으면 돼요. 이것은 내용은 다 우리가 다 흔히 겪는 일이잖아 이게. 그걸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이렇게 비통, 착사강, 보통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배우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올해 요놈 나오고 요놈 나오고 요놈 나오고 세 개가 나왔어요. 세 개가. 보통은 한 두 개 정도. 한 최근에는 한 3, 4년 동안은 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두 문제 나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세 문제가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보셨고, 그러면 14페이지 계속 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의사표시는 이런 의사표시를 요소라는 법률행위를 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효력 요건을 갖춘 거예요? 갖추지 못한 거예요? 갖추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결과는 뭐 아니면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걸로 정해놔요. 물론 유효도 하나 있지만. 자, 이제 요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말로 할게요. 그럼 무효나 취소를 했다면 당사자들은, 이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들은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행을 했다면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뭐라 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걸 통해서 또 거래한 누가 나올 수 있다? 제3자. 자, 얘가 문제가 돼. 자, 제3자는 직접 거래한 사람, 이 계약을 한 사람은 아니죠. 이 계약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거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계약이 지금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로 무효나 뭐가 됐어요? 취소됐어. 그럼 당사자끼리는 어쨌든 줄 필요가 없고 주었으면은 다시 돌려다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항상 그렇다 그랬죠. 자, 이런 애를 우리가 뭐라 했고 제3자. 자, 그러면 얘는 이 무효 취소를 알고 모르고 알았다면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똑같이 얘한테 가가지고 야, 을과의 계약이 무효 취소했으니까 돌려줘 해서 이 등기 마셔달라고 하겠죠. 자, 요게 이제 통하냐 안 통하냐 그 문제예요. 원칙은 이 무효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었어요? 대항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무효 취소는 전부 다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조금 당연한 게 결국은 이것은 지들이 문제가 된 거 아니야. 아까는 제가 이제 구조를 강행법규 위반이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국가에서 정해진 하나의 테두리란 말이에요. 테두리. 이 안에서 자유롭게 하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반사회적 행위가 됐다, 강행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은 이 테두리 밖을 넘어갔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은 도저히 인정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절대적 무효니까 누구에게든 뭐 당사자든 선의 제3자든 뭐든 뭐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건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나 통정의 표시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거예요. 안에서 했지만 지들끼리 짜고 하고 협박받아서 하고 했으니까 지들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는 선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병의 입장이라면 무조건 이쪽 무효라고 해서 다 뺏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럼 여러분은 부동산 거래를 할 수가 없다니까. 아니, 등기 믿고 의리 소유자인 줄 알고서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2년 살고 있었는데 그 전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야, 이거 무효야. 법적으로 보면 무효는 다 되돌려 받을 수 있대. 이러면서 뺏어가면 부동산 거래가 엉망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의사표시에서 문제가 돼서 나오는 무효 취소는 전부 다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놨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걸 기억하시고 이거 아닌 것은 기본적으로 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야지. 그거 잘 구별하시라고. 그래서 그 밑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공통점에서 14페이지 그 밑에 보면 그걸 정리해 드린 거예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공통점은 그 무효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다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요 용어 이제 해석이 선의 제3자에게 무효 취소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자, 대항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선의 제3자는 뭐 된다? 보호된다. 그러면 제3자가 선이라면 얘는 권리를 취득한다. 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표현 방식이. 예. 그래서 비정상적 의사표시에서는 무효 취소가 나올 텐데 그 무효 취소는 전부 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예. 그럼 당연히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겠지. 알면서 거래한 사람들은 보호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도대체 제3자가 누구냐를 잡아야 되겠지. 그냥 가볍게 보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이 제3자는 다 얘기했어요. 무효나 취소인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여기겠지. 아닌 사람들 모두를 제3자로 하지 않고 이걸 토대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 참 그 법률상 이해관계가 좀 어려운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거래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거래라고 하면 조금 좀 좁긴 한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무효 취소가 된다면 자기가 뺏기거나 자기 등기가 말소가 될 사람, 좀 피해를 볼 사람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건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이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뭘 맺은 사람들,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3자라고 그러고. 자, 그럼 제3자는 보호가 되려면 무효 취소, 그 전에 계약이 무효 취소인 것을 알고 모르겠어요, 선이. 그러면 제가 첫날 얘기했는데 과실, 무과실도 우리가 좀 간단하게 배웠단 말이에요. 네. 보통은 책임은 뭐가 있을 때 지는 거다? 과실. 그럼 보호가 되려면 뭐 또 있어야 되냐면 무과실. 그러면은 보호가 된다는 얘기인데 법적으로 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선이면서 플러스 무과실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데 요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3자는 선이냐 악이냐만 따져요. 과실이 있냐 무과실이냐 이런 것은 따지질 않습니다. 제3자 나오면 뭐만 따진다?
선악만 따져. 과실, 무과실 같은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자, 무과실이냐 과실이냐 이건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이기만 하면 돼. 몰랐으면 되는 거지. 요 사람이 좀 과실이 있어. 조금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게 무효인 줄 좀 알았었을 텐데 그 얘기예요. 자, 그렇더라도 이 사람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보호된다고요. 이 사람은.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과실이 있냐 무과실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고요. 뭐만 따져? 선악만 따지라고. 그러니까 항상 법은 판단을 하는 건데 판단은 따지란 얘기예요. 근데 따지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강의하면서 제가 느낀 게 따질 때 여러분 생각대로 따지더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첫 시간에 따지는 기준을 잡아줬잖아요. 제3자 그러면 뭐만 따져? 선악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살짝 과실 무과실 살짝 집어넣는다고 그런 거 보지도 말라고. 됐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러면 그대로만 하시면 돼. 법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점수가 올라가. 근데 자꾸 그대로 하지 않고 이쪽으로 했다 저쪽으로 했다니까 이제 엉뚱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고 뭐 본 김에 그대로 볼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은 찾아오려는 사람이고 병이라는 사람은 지키려는 사람이죠. 그러면 당연히 둘이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우지. 그럼 결국 둘이 소송 붙을 거고 소송 붙은 것은 쟁점이 얘가 선이냐 뭐냐 악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얘가 선이라면 이쪽이 이길 거고 얘가 악이라면 이쪽이 이길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선인지 악인지는 판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누군가 증명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고. 그럼 이것도 상식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병의 입장이라면 자, 요 을한테 만일에 거래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등기부 떼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떼서 보겠죠. 그럼 등기부에는 을이 소유자로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나타났고 거기에 매매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거기까지만 써 있지 등기부에 무효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는데 여러분이 등기 믿고 거래했는데 그전 매매가 무효인 줄 알면서 거래했을까 모르면서 거래했을까? 모르면서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러면 일단 제3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선의로 뭐가 되냐면 추정이 돼요. 추측이 된다 국가에서. 모르고 거래했겠지. 그게 상식 아니요? 네. 우리가 어떻게 거래하는데 그 전에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어떻게 다 보면서 알게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선의로 국가에서 추정을 해준다면 굳이 나중에 추정자가 나오면 이제 다시 말씀드릴 텐데 굳이 제3자 입장에서 지가 이기려면 선이어야 되는데 지가 선이라는 걸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선이겠구나. 이제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고들 하니까. 그럼 거꾸로 되돌려 받을 사람이 제3자가 뭐라는 것을 악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할 때는 굉장히 등기가 돼버리면 다시 찾아오기가 어려워요. 뭘 입증해 줘야 되니까 악의를 어떻게 그걸 입증하겠어요 이거 알았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빨리 뭐 부여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찾아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부동산은. 뭐 그건 그렇다 치고 현실이고 우리는 이런 게 질문 나오니까 자 제3자의 악의를 누가 입증해야 되냐 이런 얘기 나오면 당연히 무효나 취소를 뭐한 사람이 주장한 사람이 찾아오려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고 보시고. 자 5번은 그냥 조금 더 들어갔는데 그냥 올해 시험 문제에서 이게 정답은 됐어요 이게. 자 얘가 제3자인데 이 사람으로부터 또 거래한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이쪽 부동산 계속 거래되니까 그럼 당연히 갑은 누구한테 가서 정한테 가서 저 무효 주장하면서 맞서해달라고 그러겠지. 그랬을 때 이 사람도 제3자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 문제예요. 얘도 제3자에 해당돼요. 그래서 얘가 뭐라 하더라도 악이라 하더라도 얘가 뭐라면 선이라면 얘 보호가 되는 거예요 또. 근데 우리 민법의 구조가 근데 앞에서 병이 뭐라면 선이라면 그럼 얘는 얘한테 무효를 가지고 주장할 수가 없었죠. 그럼 반사적으로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 거지. 반사적으로. 못 뺏어가니까. 그럼 그 뒤에 거래한 사람들은 얘가 진짜 소유자로부터 거래했으니까 다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 앞쪽에서 선이라면 뒤쪽에 있는 사람은 선, 악을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안 따지고 다 보호가 돼요. 근데 만일에 앞쪽이 뭐라면 악이라면 다시 여기 선악 따지면 돼요. 그런 구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비정상적 의사표시든 무효나 취소로 끝날 텐데 그 무효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라고 쭉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잡으시고, 자, 그중에 테마로 들어가줘야 되니까 15페이지에 진위 아니 의사표시는 테마가 아니에요. 왜? 거기 옆에 보니까 기출표시가 많이 있나요? 딱 2개밖에 없나요? 딱 2개. 딸랑 25에 27에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기초 개념만 잡으시고, 자, 이제 테마로 들어갑시다. 자, 진위 아니 의사표시는 뭐 지금 몰라도 돼요. 근데 가볍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개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쉽게 해서 뭐 한 거다? 거짓말 한 거예요. 거짓말. 자기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한 거라고. 다시 태어나도 결혼한다고 한 거라고. 자, 부동산과 관련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아파트를 줄 생각이 없으면서도 주겠다고 한 거라고요. 증여하겠다. 또는 아파트 팔 생각도 없는데 그 아파트를 싸게 5억짜리인데 한 2억에 팔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걸 진위 아니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효과를 봐야지, 효과를. 근데 생각을 보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제가 여러분한테 아파트를 5억짜리인데 2억에 팔겠습니다. 또는 그냥 공짜로 증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당연히 그 아파트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지. 증여한다고 그러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지. 왜?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알 수가 없지. 그럼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제가 넘겨줬다. 자, 이랬을 때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아파트가 10억이 됐어. 10억이 돼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사실 여러분한테 2억에 팔았을 때 저는 팔 생각이 없어서 이 계약은 무효니까 빨리 돌려주세요. 자, 이게 납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 그래서 원칙적으로 비진위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뭐하니까 불일치하니까 효력이 없어야 되지만, 그러면 거짓말한 사람들이 다 찾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법은 비진위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지만 표시된 대로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즉 거짓말한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불일치되면서도 아주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뭐 제가 아까 다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진위 아니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뭐다? 유효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팔 생각도 없으면서 5억짜리 팔 생각도 없으면서 2억에 팔게요 하고 여러분하고 2억에 계약했다 그러면은 저는 2억 받고 여러분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거짓말 한 사람보다 그걸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상대방이 항상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약을 할 때 제가 진위 아니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을 뭐 했어? 알았어. 뻔히. 아이고 네가 2억에 그냥 뭐 장난이라도 한번 하자. 또는 뭐 했어요? 알 수 있었대요. 그러면 지금 비진위 표시가 유효인 것은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 거짓말을 믿고서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유효라고 그랬는데, 상대방은 거짓말인 것을 뻔히 알았거나 알면서 지금 거래했죠. 그럼 상대방도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불일치니까 그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비진위 표시는 효과가 2가지로 나눠집니다. 아무 얘기 없으면 뭐고? 유효. 근데 상대방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돼요. 자, 여기하고 이제 지문에서 이걸 장난 많이 쳤어요. 진위 아니 의사 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효지. 이건 가장 단순하게 문제를 낸 거지. 이건 무효지, 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난을 칩니다. 이제 비진위 표시는, 진위 아니 의사 표시는 원칙은 뭐라고요? 유효야. 표시된 대로 효력이 인정돼. 줄 생각도 없으면서 주겠다 그러면 주란 말이야. 왜 거짓말하냐 그 얘기지.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진위 아님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 자,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돼요. 알았다는 것은 제가 첫날도 잠깐 했는데, 알았다는 것을 자 단어로 법률용어로 바꾸면은 선이 악이에요? 악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지. 알 수 있었다면 그랬으니까 합격했다면 합격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지. 국어 잘하시라니까, 국어. 근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알았을 텐데 그 얘기죠. 자, 이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과실이라고 그랬잖아. 제가 첫날 용어 설명해드렸잖아. 그냥 설명한 거 아니에요. 다 필요하니까. 그러면 거나니까 또는이죠. 그러니까 요거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라면 뭐란 거야?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 한해서 무효다. 맞아, 틀려? 국어 시간이에요. 자, 그 틀린 지문이에요. 알았을 경우에 한해서 그러면 이거일 때만 무효란 얘기잖아 지금. 근데 이거 아니더라도 뭐 해도 알 수 있었어도 무효잖아. 이게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런 거 잘 하시라니까. 올해 나왔던 문제 중에서 지금 이의 신청이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출제자도 잘못 얘기했어. 알았던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들어왔는데 요게 몰랐던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걸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앞에다가 과실 없이 몰랐던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고. 근데 이걸 빼먹고서는 몰랐던 사람은 뭐 손해배상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요게 빠졌으니까 이것도 틀린 점이다. 옳은 것 박스 쳐서 했는데 그래서 정답이 다르게 됐다니까. 말 하나 가지고서 이게 문제가 달라진다니까 이게. 그래서 그 연습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것은 알았거나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라면 무효라니까. 알았을 경우에 한해서 무효다 그럼 틀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뒤집으면 악의는 뒤집으면 뭐예요? 선의. 과실은 무과실. 과실 없이라고 그래 이제. 자, 또는에 뒤집으면 미시지. 이건 두 개가 다 있어야 되겠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은 거꾸로니까 뭐야? 유효가 되져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면서 선이면서 무과실 또는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유효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걸 빼고서는 선인 경우에 유효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 이게. 무과실 여기는 들어가야 돼. 미시니까. 이건 엔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고. 근데 요때는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면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법 공부야. 항상 하지만. 이건 국어 공부예요. 국어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래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렸죠. 이제 같은 얘기로 상대방이 뭐면서 선이면서 뭐일 때 무과실일 경우에는 유효가 된다. 됐죠? 네. 그래서 요거 조금 잘 정리를 하세요. 비진의 표시는 처음 공부하실 때 요걸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가 뭔지는 아시죠? 그래요. 거짓말 한 거야. 줄 생각도 없는데 주겠다 하고 5억짜리를 2억에 팔겠다 한 거야. 그래서 계약을 했어. 자, 그러면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거짓말한 사람을 보호하기보다는 그걸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가 돼요?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뻔히 거짓말인 것을 뭐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라고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걸 뒤집으면은 상대방이 선이 즉 몰랐으면서 and 무과실 즉 과실 없이 알 수 없었을 경우에 뭐하다? 유효다. 그럼 요거하고 요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됐나요? 그 구조를 잡으세요. 여기서 이제 헷갈려 하신 분들은 조금 정신 차리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맨 민법 문제는 그래서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장난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용은 쉽지. 금방 다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유효일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제3자는 왜? 유효니까 제3자 계속 권리를 취득하겠지. 자, 비진의 표시도 진의 아닌 의사 표시도 뭐일 때가 있다? 무효일 때가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무효를 가지고 선이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고 나와야죠. 여기는. 여기부터 이제 헷갈려. 이제 선이 제3자 또 그래서 정리를 해놓으시라니까. 모든 무효는 원칙적으로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강행법규 위반이든 뭐 반사회적 행위로 뭐든 뭐 다 있다니까. 근데 지금 배우시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비, 통, 착, 사, 강에서
무효 취소 나오면서 선의 재산에 대항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다 없다라고 나와줘야 돼요. 없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예, 없습니다. 자, 됐어요. 4번은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고, 자, 여기까지 해서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좀 보셨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해요. 이건 테마가 크게 보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통정허위 표시가 나오죠. 예, 통정허위 표시. 예, 조금 애매하지만 기본적인 건 보고 들어갑시다. 자, 계속 왜냐하면 현실에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아니면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로 법률 행위를 하는 가장 많은 경우가 요거 통정허위 표시가 현실에도. 가볍게 말씀드리죠. 통정허위 표시라는 것은 표의자는 의사 표시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상대방과 뭐하고 짜고 하는 거예요. 짜고. 근데 법에서 짜고 그러면은 참 저렴하잖아. 예, 그래서 이것을 살짝 고급스럽게 만든 거예요. 자, 뭐가 들어가야 돼? 합의하에 예, 또는 양해하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법률을 하는 것으로서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가장행위, 예, 가짜의 행위를 한 거예요. 가짜의 법률 행위를 한 겁니다. 자, 기초 개념 잡았으니까 이제 그림으로 살짝 얘기해 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저 부동산 건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업하다 지금 거의 망하게 됐어. 그 빚쟁이들이 좀 줄줄이 달려 있어요. 그 빚을 못 갚게 생겼어. 좀 다른 건 다 처분했고 아파트 한 채 남았다고.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 아파트라도 경매를 처분해 가지고 받으려고 그러겠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강제 집행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갑의 입장이라면 가만히 앉아서 당해. 요 재산이라도 조금 지키려니까 이제 이런 거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이 야, 저거라도 날리면 나는 이제 갈 곳도 없으니까 경매 들어오기 전에 자, 매매 의사 없이 친한 뭐 친구든 가족 뭐 형제든 누구하고 짜고 가짜로 매매 계약 한 것처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나 을이나 전부 다 매매 의사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진짜 팔 생각도 없고 진짜 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을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부동산이니까 맨 통정허위 표시 나오면 이 사례를 가지고 내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제 이 사람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부부간에 뭐 한다? 이혼해요, 이혼. 진짜로 가짜로? 가짜로. 그렇지. 그래서 미리 아내 명의로 다 돌려놓고 그러고서 이제 가짜로 합의 이혼 딱 해버리고 그러면 어차피 남남이니까 자, 저 남편은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이건 채권자니까 채권자는 항상 특정한 사람에게만 할 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 아내였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남남이니까 집행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손붙잡고 그냥 놀러 다니고 그런다고 그랬지. 현실은 그걸 많이 해.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어차피 부동산이니까 이걸 많이 하더랍니다. 그러면 이 구조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이거 어쨌든 의사와 표시가 일치, 불일치인데 상대방과 짜고 한 거죠. 이 사람 보호할 필요가 없어. 그럼 그대로 이건 뭐가 될까요? 무효가 돼. 지금 효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니까. 그러면 자, 그대로 그냥 여러분 잡아주시라니까.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문이 그렇게 나온다니까. 매매 계약을 했지만 무효인데 뭘 대금 달라고 청구해? 얘도 얘한테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이유가 없어. 없는데 이미 뭐가 됐어요? 등기가 됐죠. 그럼 당연히 갑은 을한테 나중에 야, 해결됐으니까 등기 마수해서 돌려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얘가 제3자예요, 당사자예요? 생각을 해보라니까. 갑의 입장이 돼보시라니까. 여러분이 아주 팔아 넘긴 거예요. 등기 명의만 살짝 맡긴 거예요. 맡긴 거나 마찬가지지. 그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잘 안 된다니까, 머릿속에. 모든 무효취소는 그래서 크게 잡고 예외적인 걸 들어가시라니까. 모든 무효취소는 당사자끼리는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줬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고 받은 사람 돌려줘야 된다니까. 이게 상식 아니요.
응?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부당이득 반환이라 한다니까. 그럼 달라는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줄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딱 하나의 무효에서는 그걸 못 한다고 그랬지. 그 하나의 무효가 뭐예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인 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불법 원인 급여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 항상 원칙과 예를 구별하면서 공부하셔야지. 네가 그때 그랬는데 이런다니까.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그렇게 따지는 분들 때문에 제가 죽겠어. 저는 분명히 원칙적인 거하고 뭐한 것을 예외적인 것을 구별하면서 구별하라고 반드시 그랬는데, 그냥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본인이 생각한 것만 생각하고서 아니면 들었던 것만 하고서는 네가 그랬잖아 그런다니까. 그렇게 제가 괴롭힘을 당한 지 20몇 년이 돼서 지금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처음부터 우리 공부하신 분들 그렇게 딱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하려면은 어지러워요. 왜냐하면 지금은 배우는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거라도 이렇게 구별하셔야 되는데, 나중에는 배우는 건 막 쌓여 있는데, 이제 쌓이는데 뭐 저 선이 제3자 찾고 뭐하고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11월 12월 과정이 사실은 모든 과목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뭐 3월 달에 꽃 피면 온다고 그러지 아주 그냥 여름에 와가지고 또 합격시켜달라고 미쳐요 저희들이. 한번 배워보시면 되겠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거 한두 달로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러면 당사자끼리 이제 따지면 되는 거예요. 당사자끼리는 뭐니까? 무효니까 권리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했잖아. 그럼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다. 적용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요놈이 자기 명의로 등기됐어. 돈 한 푼이라도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얼마나 좋아. 근데 자기도 또 돈이 갑자기 필요하네? 그러면 좀 갑한테는 미안하지만 내가 저 부동산 가지고 좀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병한테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대출 받고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고 별짓을 다 할 수 있다고. 이해됐죠? 예. 그럼 이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정상이야. 팔 의사 있고 살 의사 있고 대금 다 주고 그리고 등기까지 했단 말이야. 이런 애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런 애들 뭐라고요? 그렇지. 그러면 갑은 돌려받아야 되는데 얘 명의로 등기됐으니까, 자 이제 이 매매 계약이 뭐인 것을, 무효인 것을 이 제3자 병한테 주장해서 이 등기 말소시킬 수 있냐 없냐 이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얘 제3자니까 뭐만 따자? 선악 따지지. 그러면 뭐일 때? 선일 때는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그래요. 다 배우신 걸 여기다 적용시키면 된다니까.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걸 잘 들으신 분들은 그냥 가면서 딱딱딱딱 맞춰주지.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선이라면 얘는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들어갑시다. 그럼 얘는 자 이 사람 보고 등기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거고 얘는 등기 말소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럼 소송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서 소송 결과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 선이 악의를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요? 갑이. 그렇죠. 무효를 주장한 자가 이놈이 뭐라는 것을 악이라는 걸 입증해야 지가 이기지. 보통은 선의로 추정되니까 그런 것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애들이 누가 있을까요를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이제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요 구조만 일단 간단하게 보고 읽어보고 좀 쉬었다가 이제 제3자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자, 통정 허위 표시 효과 이제 읽어보시고, 당사자 사이는, 갑과 을 사이는 언제나 뭐예요? 무효야. 뭐 상대방이 알고 모르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비주의 표시는 언제나 무효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리죠. 비주의 표시는 두 가지라고. 유효인데 상대방이 뭐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라고. 근데 통정허위 표시는 둘이 짜고 산 거 아니야. 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효인 거야. 무효니까 당연히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니까 이미 이행을 했다면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고요.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된다 그랬는데 이건 크게 안 보셔도 돼.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채권자 취소권은 우리 시험 범위 밖의 얘기인데 가끔 질문에 나오긴 합니다. 자, 제3자에 대한 효과로서, 자 무효는 누구라도 선의 제3자에게는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해요. 뭐 꼭 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래요. 자, 제3자는 보호되려면, 즉 얘가 권리를 취득하려면 뭐기만 하면 돼? 선의가 하면 되지.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 자, 제3자의 선의는 뭐 된다고 그랬어요? 추정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싸울 때 제3자의 선 악의를 누가 입증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가 무효를 주장한 측에서 요놈이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줘야 되겠죠.
그 앞에 했던 얘기 그대로 그냥 여기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보시고 뭐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제 3자가 누군가를 이제 조금 이따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죠. 네.